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바닥을 찍기는 찍었을까요? 살펴보시죠. 보시는 차트는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항상 그 수익만 본 건 아닙니다. 손실을 봤을 때 그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 빨간색이 높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2015년 이때 손실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되게 많죠. 뭐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018년 말, 2019년 초 또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요. 기존 최대 손실을 봤던 개수, 비트코인 개수, 그때는요. 22년 12월 달, 요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 개수가 무려 680만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올해 6월 달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6월 비트코인이 58,500달러 했을 때 손실을 봤던 비트코인이 무려 750만 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장기 투자자들도 마이너스를 경험합니다. 그 손실 보는 비트의 개수가 가장 높았다. 거의 바닥이었지 않았냐. 그럴 확률이 높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이게 가장 높았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닥은 지난 게 아니냐. 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요 차트는요. 이제 탑 100, 그러니까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코인을 이제 위쪽에 있는 차트는 큰 시총, 그러니까 큰 코인의 비중을 더 많이 뒀을 때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밑에는 작은 시총의 코인도 그냥 똑같이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작은 코인 비중이 높았을 때를 나타내요. 사실은 2021년까지만 해도 큰 시총이든 작은 시총이든 중간 시총이든 다 같이 랠리를 벌였어요. 같이 갔죠. 그러니까 작은 시총도 뭐 10배, 20배 뭐 이제 그 가고요. 뭐 심지어 뭐 50배도 갔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2024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보면 달라집니다. 위에 쉽게 말해서 큰 시총의 코인들은 성과가 나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작은 시총의 코인들, 중간 시총의 코인들은 투자를 많이 하면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잡코인 뭐 작은 시총을 그냥 하지 말라.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어떤 분은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우가 실은 있어요. 저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중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뭐 4대 천왕 80% 이상 가져가라는 얘기를 뭐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다 똑같냐? 아니다. 차별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트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알트, 웬만하면 시총이 큰 그런 코인들, ETF가 이미 승인이 미국에서 되어 있는 코인, 이게 실은 4대 천왕이랑 일치하거든요. 비트, 이더, XRP, 솔라나입니다. 혹은 뭐 SEC에서 16개 비증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냥 종이에다 집어넣어서 얘네들은 괜찮아 했던 그 코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총이 큰 코인들 위주로 가져간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저스틴 선이 트론은 올해 양자 내성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실은 지난 1년간 양자 내성 그 퀀텀 컴퓨팅 있죠. 그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이제 올해 상반기에 테스트를 뭐 이미 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유리해질 수 있는 코인의 특징, 그러니까 대량 채택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겠죠.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예요. 퍼블릭 체인이라고 해서 뭐 개인정보 다 노출되면 그거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쓸 때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주요 거래 내역, 상대방, 금액을 숨길 수 있으면 아무래도 기관들이 채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가 양자 컴퓨터의 내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AI의 친화적이냐 아니냐. 이게 뭐 저기 비텐서 타오 또는 뭐 니어 프로토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니어만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 기관들이 채택을 하려면 아무래도 ETF가 있냐 없냐. 뭐 최근에 하이퍼리퀴드, 뭐 G캐시, 뭐 이런 수요도 많지만
아무래도 그 있냐 없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ETF가 아무래도 되어 있는 코인들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난 모르겠다. 복잡하다. 그러시면 4대 천왕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과 오만이요. 지금 오랫동안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그 수익 있죠. 뭐 보험료, 수수료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이란은 오만과의 합의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란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요 협상 당사자인 미국과 한 게 아니고요. 오만이랑 하고 있네요. 사실은 오만은 여기에서 돈 받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미국 눈밖에 나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란이 자꾸 우리 서로 이제 바다 건너면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일단 뭐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뭐 발표는 아직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최근에는 군사적인 뭐 공격을 했을 때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 경제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제재라고 하는 게 엄포를 넣긴 했죠. 뭐 저기 이란이랑 너희들 뭐 거래하기만 해봐 했는데요. 거기엔 중국도 포함이 되고요. 사실은 그 아랍에미리트나 그 주변 국가들 뭐 그 막는다고 해서 그게 잘 막아지겠어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어찌됐건 미국은 그렇게 이제 좀 경제적으로 가고요. 이란은 미국 말고 오만이나 뭐 파키스탄과 이제 협의를 많이 실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120도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간 지 처음에 뭐 2분, 3분, 5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요.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좀 힘들어질 겁니다. 나와서 얘기하자 할 때가 전 되지 않았나. 뭐 애매한 휴전, 애매한 종전. 그러니까 진짜 종전 아닙니다. 그럴 타이밍을 뭐 나오면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좀 결과는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2달 만에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죠. 기준금리가 3%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이거 괜찮을까요? 사실 어떤 경제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딜레마는 항상 있어요. 금리를 높이면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이 될 수 있죠. 물가 조금 덜 오를 수 있습니다. 뭐 물가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비투족들, 영끌족들,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빚이 많은 이런 경제 주체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금리 인상. 근데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이제 GDP 경제 성장률 올해 3.3%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예전에 뭐 1%가 되냐 마냐 했던 그 몇 년 전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3.3%는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뭐 반도체가 견인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높은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나와주면 고금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으니까. 지금 그것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아마 예전처럼 낮아지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돌아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포인트는 뭐냐면 돈을 찍어서 지금 다 빚잔치 합니다. 근데 이 찍혀 있는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산업으로 가냐 아니면 비생산성. 우리나라로 그냥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그냥 간다. 뭐 아파트 사는 데 쓰인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나옵니까? 경제가 뭐 이제 선순환 효과가 나옵니까? 사실 양극화만 나오겠죠. 근데 이 돈이 지금 현재 뭐 AI 또는 뭐 자동차 또는 뭐 조선 또는 뭐 그러니까 생산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쪽으로 가면 이게 실은 일자리도 나오고요. 세수도 창출이 되고요. 경제가 선순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요것을 다 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AI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지금 뭐 빚이 많아지고 이제 돈을 찍어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높아지는 것은 감수하고 가겠다. 이게 저는 미국 정부의 현재 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 해도 지금 내년에 뭐 슈퍼 예산 나왔죠. 800조 원을 쓴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역대 단연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구도는 금리는 낮고 돈은 찍어서 푸는 이런 구조인데요. 돈은 역대급으로 푸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돈은 풀렸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쉽게 투자를 못해요. 금리가 높으니까 대부분 빌려서 투자하고 빌려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확실한 곳으로 더 쏠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뭐 대기업 또는 뭐 AI, 우리로 지금 삼전닉스, 현대자동차 확실한 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비트, 이더, XRP, 솔라. 그래서 제가 4대 천왕 강조를 하죠. 어찌됐건 AI 과도한 투자를 하고 돈을 찍어서 계속 발행을 하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거 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이후로 요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 수혜를 저는 비트와 금이 볼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AI 에이전트, 피지컬 뭐 AI가 뭐 금덩이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그 수혜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트 다음에 낙수 효과가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등으로 전 갈 수 있겠다. 보시는 차트는 아래 그 파란색은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뭐 CPI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노란색은 이제 막 최근에 보면 하늘로 막 치솟고 있죠. 요것은 실제적인 물가지수, 더 정확히는 금, 은, 구리, 원유 이런 글로벌 상품 지수입니다. 실제적인 물건의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 지금 연준 포함입니다. 연준 지금 독립성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뭐 보조 기관 정도로 지금 전락을 했죠. 미국 정부는 지금 높은 물가를 감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AI 생산성이 나올 때까지. 이거 시간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있죠. 이 물가는 좀 낮게 보일수록 유리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걸 지금 감수하면서 돈을 찍어서 그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가장 힘들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케빈 워시, 현재 미국의 연준 의장입니다. 잭슨홀 미팅 중요하죠. 요거 이제 금요일에 아마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데이터는 처참합니다.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3.7%예요. 뭐 2%를 한참 넘었죠. 코어 PC라고 하는 것도 3.3%. 이거 물가입니다. 그 뭐 에너지다, 저 음식이다 빼도 3%가 훌쩍 넘죠.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뭐 저 장기 채권 금리는 거의 뭐 역대급이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 인하 지금 하겠습니까? 국가가 빚이 너무 많아요. AI 투자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켜보고 있어요.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할까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요.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케빈 워시에게 기대를 사실은 거의 안 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또 이거 아마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가 있는데 뭐가 당신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인플레가 문제예요? 아니면 실업률이 문제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금리가 어디로 가냐? 그거 보고 또 투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힌트를 좀 줘라. 힌트를.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티 안 나게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를 잘 맞추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 쏠리는 순간 엄청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클의 아크, 뭐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이제 만들었죠. 여기에서 주요국가, 신흥국,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뭐 연중무휴 실시간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서클이 지금 뭐 대부분 뭐 유럽, 한국, 일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뭐 동남아시아, 중동 다 들어가서 뭐 제휴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다 연결시킵니다. 사실은요, 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예상 못했을 때 터졌죠. 그때부터 뭐가 본격화됐냐?
탈달러화가 이제 노골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 미국에서 러시아 스위프트망 배제시키고 막 자금 동결시켰잖아요. 이거 미국 은행 달러 쓰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탈달러와 뭐 브릭스끼리 모이고 미국이 가만 보니까 이거 봐라. 얘네들 뭐 자기들끼리 이제 각자 도생 막 뭐 자기들 막 크립토를 쓴다, 뭐 금을 쟁인다, 뭐 별도의 화폐를 만든다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신경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선택했던 게 이때부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달러를 원래는 외환 규제법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달러 많이 그 규제 때문에 못 가졌지 않습니까? 이걸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은행 계좌가 없는데 무슨 달러입니까? 핸드폰으로는 앱만 깔면 누구나 USDC 아니면 테더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저기 반미 진영에서 미국의 달러망도 피해가고 그 비트코인으로 송금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가져가죠. 비트코인 전략 비축 왜 하는지 아십니까? 빚도 갚는 것도 있지만 달러도 맞고 비트도 가서 본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근데 뭡니까? 종이 돈이든 디지털 돈이든 돈은 빚으로 더 많이 찍어서 빚을 빚으로 막죠. 돈 더 많이 찍어요. 저는 당분간은 지금 우리가 달러라이제이션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뭐 리알화 쓸래, 너희들 뭐 자국 화폐 쓸래, 뭐 아프리카 화폐 쓸래, 아니면 달러 쓸래, 달러 쓰죠. 요게 앞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길면 5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달러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달러라이제이션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올까요? 달러가 없어지는데 유로화, 엔화, 위안화, 원화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아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들 뭐 달러 뭐 그냥 무제한으로 풀고 뭐 스테이블 코인, CBDC 막 그냥 무제한 양쪽 완화처럼 이제 해버리면 한마디로 나 그거 안 받는다 이거야. 달러, 유로 나 안 받는다. 비트코인 가져와라. 비트코인만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0.001개라도 비트코인을 뭐 자식을 위해서라도 사서 모으면 좋겠다. 비트나 이더 지금 뭐 3,200억, 2,600억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적격 투자자,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비트와 이더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이 솔라나 고래인데요. 지난 3년 동안 2번 솔라나 스윙 트레이딩을 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잘 팔았던, 쉽게 말하면 감이 좋은 고래가 어제 솔라나를 96,000개를 샀다라고 합니다. A16G 뭐 유명한 투자 그 회사죠. 크립토 VC 굉장히 큽니다. 하이퍼리퀴드를 2,400만 달러 매수를 했다. 뭐 300억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코인, 뭐 ETF가 승인이 된 코인,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코인은 사실은 누군가는 저는 사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다고 뭐 남들이 막 좋다 카더라. 전 하이퍼리퀴드는 현재 들고 있지 않고 가격을 보면 저는 올라간 거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안 삽니다.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확신이 높은 나만의 코인을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하는 뭐 바람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미국의 국채 바이백이 달러 신뢰를 떨어뜨린다. 비트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바이백을 언제 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9월 9일부터 첫 매수를 하고요. 11월 4일까지예요. 장기 국채를 사겠다라고 밝혔죠. 이 기간이 주는 메시지가 전 분명하다고 봐요. 11월 4일까지인데요. 11월 3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거 있어요. 중간선거. 선거 직전까지 장기채를 사서 금리를 낮추고 그 돈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주입하겠다라는 노골적인 선포예요. 한 번 살 때 원래 20억 달러. 근데 뭐 이거 약발이 안 먹히네. 그러면 나 그냥 묻고 더블로 40억 달러 사겠다. 40억 달러면 우리 돈은 뭐 5조 원, 6조 원 될까요?
재무부의 TGA 통장까지도 활용하겠다. 저는요, 이런 일만 나오지 않으면 불장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런 일이 뭐냐? 재무부에서 갑자기 바이백 없던 일로 하자. 또는 규모를 40억 달러 했는데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러지만 않으면 저는 코인 시장 올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바이백을 혹시 더 하거나 진짜로 TGA에 있는 재무부의 통장에서 일부라도 국채를 산다라고 하면 큰 상승이 아마 전 나올 수 있다. 전 이거 보여줘야 얘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실제로 사네. 이거 좀 보여줄 필요가 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지금 올 연말까지 굉장히 일단 불리시합니다. 클래리티법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주예요. 그러니까 9월 말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뒷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바이백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정확히는 해야겠죠. 휴전 모르겠습니다. 뭐 또 한 달만 좀 쉴까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준은 실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의 재무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지원 사격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불기둥 솟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AI 주식이 너무 올랐나? 이제 순환매가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 혜택 중에 저는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전 코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401k 뭐 퇴직연금 있죠. 여기에 지금 코인 투자가 뭐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은 했는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진전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비트코인 지금 뭐 2년 이상 전략 비축하겠다 비트코인 근데 발표를 안 했어요. 이런저런 발표들 저는 여기서 한 뭐 2개에서 3개 정도만 나와준다면 저는 올해 연말 아주 따뜻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얘기가 나와서요. 미국인의 77% 이거 지금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1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77%가 뭐 절대 대다수죠. 퇴직연금 내 코인 투자는 위험하다. 이 중에 46%는 매우 위험하다. 내 퇴직연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고용주가 퇴직연금 투자 옵션으로 뭐 암호화폐를 제공한다는데 난 코인을 받지 않겠다도 53%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 했고 미국의 노동부도 지난 3월달 규정안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네요. 저는 여기 지금 이런 설문조사 때문에 저는 기회가 아직 오를 기회가 많이 남았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볼 거예요. 한 80%가 제발 제 퇴직연금 코인 투자 좀 더 늘려주세요. 좀 더 할 수 있게 한도 좀 늘려주세요라고 80%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가 빠져나올 때일 수 있어요. 그때가 오히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누가 지금 코인에 불을 켜면서 조금씩 모으면서 흥분을 하고 있냐? 우리 같은 고인물들. 최소 뭐 3년, 4년, 뭐 길면 뭐 7년, 8년, 9년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뭔가 좀 오는구나. 또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베테랑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저 코인뿐만 아니고 뭐 주식 같다. 주식도 순환매 그냥 쑥쑥 돌다가 지금 코인이 좀 오를 것 같은데 하면 쑥 들어오시는 분들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런 기관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투자의 기회를 보시려면 대중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대중들이 막 코인에 눈 막 까짓고 들어오는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빠르신 분들이 뭐 AI로 저는 저 같았으면 전 삼전닉스 다 실은 팔았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찌됐건 돈 좀 벌었는데 뭐 다른 거 투자할 거 없어?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눈여겨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릭 발추너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ETF.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가 선택한 2위가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7위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AI 열기가 실은 아직 식지는 않았어요. 뭐 이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베테랑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AI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가정하는 겁니다. 전 AI 지금 없어요. 베테랑 투자자라고 한다면 AI 주식은 이미 탈출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언제 탈출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폴 투자 존스 제 생각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도 알게 되면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엔비디아 매출 그러니까 지난 2분기 이거 실적 발표됐지 않습니까? 뭐 영업이익 다 최고예요. 예상치 다 초과했어요. 최고의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률이라 보시면 돼요. 최고의 매출, 최고의 영업이익인데요. 마진율이 74%, 72%, 71% 이게 조금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이게 뭐 예상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매출은 늘어나죠.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진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70%, 80%였다가 나중에 60%, 50%, 40%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넘어요. 저기 크립토 전체 합친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시총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 정당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퍼라고 하죠.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32에서 33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되고 있는 건데요. 1년 선행 퍼, 1년 선행. 그러니까 1년 후에 퍼라고 하는 멀티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는 23배에서 24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났을 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적보다 기대가 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거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하는 게 이런 그 멀티플에서 실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뭐 클래리티가 될지 바이백이 될지 뭐 휴전이 나올지 연준이 뭐 갑자기 뭐 돌변할지 뭐 순환매가 나올지 하다못해 미중 정상회담이 뭐 9월 말에 만나지 않습니까? 뭐가 될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AI도 전 아직 남았다라고 보고요. 코인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날을 위해 우리가 지금 참았습니다. 얼마나 수모를 겪고 정말 막 피눈물도 많이 났죠. 지금부터 연말 저는 이제는 오를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